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입니다.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놀기도 열심히 하는 평범한 대학생이에요. 저는 여자를 잘 모르는 쑥맥이에요. 대학생이 돼서야 여자친구를 딱 한 번 사귀어 본 것이 전부였어요. 가끔 미팅이나 소개팅을 해볼 기회가 있었지만 커플로 이어지는 일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때까지는 제가 나이 많은 여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호감을 가지고 먼저 다가오는 여자가 있었어도 잘 이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성숙한 여자를 만나고 싶었는데 그게 뜻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 저에게 대학교에서 만나게 된 친구가 한 녀석 있어요. 민규라는 친구인데요. 같은 수업을 듣고 발표 준비나 과제를 같이 하면서 가까워진 친구예요. 무뚝뚝한 편이지만 착하고 진실한 마음이 느껴져서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죠. 그렇게 종종 술도 마시는 일이 생기게 되었고, 그러면서 민규에게 가정사를 듣게 되었어요. 민규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누나와만 살았다고 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더라고요. 민규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후로 친구 어머니는 민규와 그의 누나를 키우며 살아오신 거죠. 민규의 어머니는 이혼녀로 혼자 자식 둘을 키워오면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기 위해 온갖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해오셨다고 해요. 식당 일부터 남의 집 허드렛일까지 말이에요.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된 걸 알게 된 남자들로부터 많은 유혹을 받았다고도 하네요. 술에 잔뜩 취해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속상해하는 민규를 저는 많이 위로해 주었어요. 민규도 그런 제가 의지가 되었는지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았고요. 그러면서 휴대폰에 있는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친구의 어머니가 상당한 미인이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남자들로부터 많은 유혹을 받게 되었는지 바로 이해가 갔죠. 그러면서도 친구 어머니 얼굴이 이상하리만큼 낯이 익더라고요. 마치 제가 아는 사람인 것처럼요. 민규 어머니는 한 번은 술집에서 일해보라는 권유도 받은 일이 있었다고 해요. 돈벌이가 변변치 않아 힘들게 살아오는 것을 보고 아는 사람이 그런 자리를 소개한 거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서요. 친구 어머니는 그 제안을 받고 솔직히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도 자식들을 생각해서 그 유혹을 뿌리쳤다고 하네요. 민규의 누나도 좋은 사람인 듯 했어요. 지금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학생 때부터 엄마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면서 아르바이트를 빼놓지 않고 했다고 해요. 얼마 되지 않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도 엄마에게 가져다 주면서 생활에 보탬이 되려고 했고요. 그런 엄마와 누나의 뒷바라지 덕분에 민규도 올바르게 자라서 대학까지 잘 오게 된 것이었죠. 민규에 비하면 저는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도 모두 살아계시고 집안 형편도 넉넉한 편이었고요. 제가 막내여서 부모님께 예쁨도 많이 받고 자랐죠. 집도 서울이고 형편이 넉넉하다 보니 시골에 있는 친척집에서 형이나 누나들이 대학에 다닐 때 저희 집에서 머물면서 신세를 지기도 했어요. 그 중에 영숙이라는 누나가 있었는데요. 시골에서 상경해서 스타일은 촌스러웠지만 얼굴만 놓고 보면 정말 예쁘고 귀여웠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영숙이 누나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저는 영숙이 누나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누나 등에 업히기도 하고 누나 다리를 베고 누워서 제잘제잘 많은 이야기를 하고는 했죠.
어떤 날은 영숙이 누나랑 같은 방에서 잠을 자기도 했고요. 영숙이 누나는 저를 마치 늦둥이 동생이나 아들 대하는 것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었어요. 저에게 그렇게 다정했던 영숙이 누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후에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그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어요. 너무 좋아했던 누나였는데 그 이후로는 만나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각자 살아가는 게 바쁘다 보니 그렇게 되어버린 것 같네요. 저는 그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죠. 한동안 영숙이 누나를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친구 민규의 어머니가 그 영숙이 누나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민규의 가족 사진을 처음 봤을 때 그렇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나 봐요. 오랜만에 잊고 지내던 영숙이 누나가 떠올라서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민규 녀석이 심각한 얼굴로 저에게 술을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지 너무 궁금했죠. 술자리에서 민규는 얼마 후에 군대를 가게 되었다고 했어요. 보통의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 당사자가 되면 마음이 심란해질 수 있죠. 그날 저는 민규와 술도 많이 마시면서 민규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렇게 술자리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던 중 민규가 주말에 자기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가족을 소개해주고 싶다면서요. 집에 유일한 남자가 자기뿐인데 남자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저에게 신경 써달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렇게 돌아오는 일요일에 민규네 집에 가게 되었죠. 민규네 집에 가니 친구 어머니가 정말 반갑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잠시 후에는 민규의 누나도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왔고요. 오랜만에 민규가 집에 친구를 데리고 왔다면서 맛있는 걸 해주겠다면서 양손 가득 장을 봐왔더라고요. 친구 어머니와 누나는 분주하게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했고 민규와 저는 방에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죠. 잠시 후에 민규 어머니가 식사가 준비됐다고 부르셔서 나가봤더니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식탁 위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음식 맛이 제 입에 너무 잘 맞아서 저는 정신없이 저녁을 먹었어요. 그런 제 모습을 친구 어머니와 누나가 훈훈하게 지켜보셨고요. 저는 막내라서 성격이 개구지고 서글서글한 편인데요.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너스레를 떠니 친구 어머니는 민규가 군대 가고 난 후에도 음식 생각나면 언제든 놀러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민규 군대 가면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은데 아들 친구라도 집에 놀러 오면 마음이 덜 허전하고 위로가 될 것 같다면서요. 그러면서 민규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듯 했죠. 아들이 군대 간다고 하니 마음이 서운하셨나 봐요. 저는 그 분위기를 얼른 파악해서 막 하찮은 농담을 하면서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참 썰렁한 농담들이었는데 민규네 가족들은 그런 제 노력이 예뻐 보였나 봐요. 배가 터질 만큼 밥도 많이 먹고 이후 과일도 먹으면서 우리 모두는 거실에서 한참을 대화를 나눴어요. 그렇게 한참 후에 집에 가기 위해서 나서는데 친구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민규하고 오래오래 친하게 지내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셨어요. 저도 친구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안심시켜드렸고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민규 녀석에게서 카톡으로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고맙다면서요. 자기 엄마랑 누나가 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고 집에 웃음이 가득했던 날이 정말 오랜만이었다고 했어요. 저도 마음이 한없이 포근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친구의 가족들을 만나고 좋은 대접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던 것도 있었고요. 친구 어머니에게서 그동안 그리웠던 영숙이 누나가 보였던 이유도 있는 것 같았죠.
아마 영숙이 누나도 지금쯤은 민규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잘 살고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후로 저는 민규네 집에 종종 놀러 갔어요. 민규와도 아주 절친이 되었고 친구 어머니와 누나도 저를 그렇게 반겨주고 좋아해주니 자꾸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마치 새로운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참 빨리 흐르더라고요. 어느덧 민규가 입대할 날짜가 되어버렸고 민규네 가족들과 저는 민규를 훈련소까지 배웅했죠. 머리를 짧게 자른 민규는 씩씩한 척을 했지만 눈에 고여있는 눈물이 그 심정을 보여주는 듯 했어요. 민규를 들여보내고 돌아오는 기차에서 민규 어머니와 누나가 말없이 눈물을 흘리는 걸 바라보고 있자니 덩달아 저도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기차에서 말없이 눈물을 훔치며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서로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의지가 되었다는 점이겠죠. 민규가 입대하고 며칠의 시간이 지났어요. 절친이던 녀석이 갑자기 없으니 저도 생활이 영 재미가 없더라고요. 영어 공부도 자격증 공부도 손에 잡히질 않고 멍한 기분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민규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민규가 없으니 어머니가 얼마나 허전하실까 생각이 들었죠. 나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신 기억도 있고 나라도 작은 위로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죠. 어쩌면 민규 어머니에게서 영숙이 누나의 모습을 느껴보고 싶었는지도 모르고요. 아무튼 저는 민규네 집에 가서 위로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민규네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니 민규 어머니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민규 입대하고 허전하실 것 같아서 이야기 상대해드리려고 왔어요 라고 말하는 저를 민규 어머니는 반갑게 안아주시면서 어서 들어오라고 반겨주셨어요. 잘 왔다면서 저녁도 먹고 가라고 조금 있으면 민규 누나도 들어올 때가 됐으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간단한 군것질 거리도 준비해 주셨고요. 그날도 민규 어머니와 누나 저 이렇게 셋이서 저녁도 먹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규와 학교 생활하는 이야기도 많이 해드렸고요. 민규가 집에서는 시시콜콜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는 편인지 제가 꺼내놓는 이야기에 민규 어머니와 누나는 엄청 재밌어 하면서 잘 들어주시고 반응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날 저녁 돌아가는 저에게 고맙다고 민규가 없는데도 이렇게 와줘서 큰 위로가 된다면서 많이 뿌듯해 하셨어요. 앞으로도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언제든 오라고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그 후로 몇 번 더 민규네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죠. 어느 날은 민규 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주셔서 맛있는 거 해두었으니 시간 되면 저녁 먹고 가라고 해주시기도 했고요. 민규네 갈 때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이었어요. 민규 어머니를 뵈러 안 간 지도 한 달 가까이 됐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리고 민규네 집으로 갔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일상적인 대화도 나누고 가볍게 농담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민규 어머니는 맛있는 걸 해주신다면서 저녁을 준비해 주시는 중이었고요. 저는 민규 누나가 안 보여서 언제 돌아오는지 물었더니 이번 주말에 친구들하고 여행을 다녀오기로 해서 일요일까지 안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혼자 계시려면 심심하셨을 텐데 제가 잘 왔네요 라고 너스레를 떨면서 저는 주방으로 갔어요. 누나도 없으니 오늘은 제가 주방 보조하겠다고 하면서요. 민규 어머니는 남자가 어쩜 이리 싹싹하고 다정하냐면서 제 엉덩이를 톡 때리셨어요. 저는 더 너스레를 떨면서 다 큰 남자 엉덩이를 만지시면 어떻게 하시냐고 농담을 던지면서 우리 둘은 한참을 웃어댔죠.
그렇게 저녁이 차려지고 우리는 단둘이 저녁을 먹게 되었죠. 어머니가 냉장고에서 술도 꺼내 오셔서 반주도 곁들였어요. 마침 차려진 음식이 술안주도 될 듯해서 술도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뒷정리도 함께하고 민규 어머니와 저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더 나눴어요. 그때 민규 어머니가 사귀는 여자친구는 있는지 물으시더라고요. 술 기운이었는지 저는 약간 장난기를 섞어 대답했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여자를 좋아해서 또래들에게는 매력을 못 느낀다라고요. 민규 어머니는 눈이 동그래지시면서 그럼 민규 누나 어떠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화들짝 놀라서 손을 내저으면서 말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사실은 어머니가 좋다고요. 그 말을 뱉어놓고 저는 엄청 당황했어요. 술이 많이 취한 건 아니었는데 민규 누나를 만나볼 생각이 있냐는 말에 당황해서 진심이 튀어나와 버린 듯 했죠. 민규 어머니는 저를 토닥여 주시면서 다 늙은 아줌마가 좋을 게 뭐 있냐면서 아줌마 놀리면 못 쓴다고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주시려고 했죠. 그때 저는 제 진심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의 분위기에 취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죠. 그래서 어릴 적 좋아하고 따르던 영숙이 누나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그리고는 민규 어머니에게서 영숙이 누나 모습이 비쳐서 아주머니가 좋다고 말을 했고요.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머니랑 있으면 뻥 뚫려서 채워지지 않던 허전함이 위로받는 기분이 든다고 말했죠. 장난기 가득했던 제가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채셨는지 민규 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 품 안이 너무 따뜻해서 울컥하더라고요. 어릴 적 이후 나를 이렇게 안아준 사람이 없었는데 꼭 어린 시절로 돌아가 영숙이 누나 품에 안긴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민규 어머니 품에서 말없이 굵은 눈물을 흘렸어요. 민규 어머니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저 제 등을 토닥이면서 어루만져 주실 뿐이었죠. 잠시 후 뜨거운 눈물도 멈췄고 저는 그 여운을 보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제 응석을 다 받아주던 영숙이 누나와 있던 그 느낌을 민규 어머니가 느끼게 해주고 있었거든요. 저는 오늘 자고 가도 되냐고 물었죠. 민규 어머니는 안 될 게 뭐 있냐면서 오늘은 밤새워서 옛날 이야기 나눠보자고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요. 그렇게 우리는 거실에 자리를 펴고 나란히 누웠어요. 제 이야기도 하고 조금 있다가는 민규 어머니의 이야기도 한참을 전해 듣고요. 민규 어머니는 남편과 이혼하고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은 적 없다는 본인의 속마음 이야기를 한참을 해주셨어요. 기회가 없어서 그동안 이런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다면서 본인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신의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죠. 이혼하고 아이 둘을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이야기, 혼자 사는 여자라서 주변에서 받게 되었던 온갖 나쁘고 더러운 유혹들을 이겨내고 지내온 이야기들 같은 거요. 20년 넘게 아이들을 홀로 키우면서 수절한 과부처럼 살다 보니 좋은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이제 늙은 아줌마가 되어버렸다고 얕은 한숨을 쉬기도 했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자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면서 저는 민규 어머니가 안쓰럽고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서 민규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으로 민규 어머니 눈에 고여있는 눈물이 비쳤죠. 그 순간 제 앞에 있는 사람은 저에게는 위로해주고 싶은 제가 좋아하는 한 사람의 여자였어요. 민규 어머니도 고개를 돌려서 저를 바라보셨는데 그 순간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리고 그녀와 저는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민규 어머니는 늙은 여자가 주책이었다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지만 저는 민규 어머니를 꼭 안아드리면서 미안해하시지 말라고 저는 너무 행복했었고 조금의 후회도 없다면서 제 진심을 전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제가 생각이 났다고 연락을 주시면 저는 단숨에 그녀에게 달려갔고요. 그녀를 사랑해 주었죠. 얼마 전 민규 어머니가 제 품에 안겨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간 과부처럼 지내온 20년을 저 때문에 위로받는 기분이라고요. 그리고 제 눈을 바라보면서 행복하다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죠. 저는 그녀의 눈동자에서 진심 어린 사랑을 봤어요. 그리고는 우리는 더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되었죠. 저를 사랑해주는 그녀 덕분에 저도 너무 행복한 기분이에요.